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가 피부 재생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드름 흉터 치료 때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신 편에서는 여드름 흉터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한 주제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내 여드름 흉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여드름 흉터가 아닌 것을 흉터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모공이 넓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데 실제로는 여드름 흉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여드름 흉터의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가 흉터 치료를 받고 효과가 좋아서 추천해준 병원에 갔는데 전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라는 질문인데, 자, 여드름 흉터 치료의 결과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원들의 전후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케이스는 당연히 여드름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의 잘 치료되는 흉터인 경우들이 많겠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드름 흉터 모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흉터의 모양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나는데 여드름 흉터는 대부분 함몰 흉터를 말하는 것으로, 자, 크게 첫 번째,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서 들어간 것과 같은 아이스픽형 흉터, 그리고 두 번째, 박스 모양의 함몰된 박스형 흉터, 자, 세 번째, 웅덩이처럼 완만하게 함몰된 롤링형 흉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에 따라 각각 치료의 반응 정도도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 재생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사람에 따라 피부 재생 능력의 차이가 날 수 있고,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가 피부 재생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드름 흉터 치료 때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홍조 등의 다른 기저질환의 여부입니다. 자, 홍조와 같은 혈관 확장이 되어 있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치료를 세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불금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래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켈로이드성 피부의 경우에도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는 경우에 고려사항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장벽의 손상 여부입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구조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데 이는 브릭 앤 몰타 구조로 비유가 되는데 벽돌과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시멘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잦은 각질 제거와 같이 후천적인 이유로 피부 장벽의 손상을 받은 경우, 아니면 아토피와 같이 선천적인 이유로 피부 장벽의 손상이 받아져 있는 상황이 있다면 흉터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흉터 치료로 들어간 피부 장벽의 손상이 회복이 안 돼서 더 큰 흉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여드름 흉터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치료의 결과가 다를 뿐 아니라 치료로 들어간 레이저가 또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른 흉터 치료에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프락셀 시술 받으면 정말로 피부가 얇아지나요? 라는 질문인데, 맨살에다가 바늘 여러 개를 찌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부분이 당연히 피도 맺히고 빨개지고 하겠죠. 자, 프락셀의 원리는 흉터 부위에 좁고 여러 개의 열기둥을 진피층까지 만들어 주어서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프락셀을 받은 사람들은 흉터 부위에 붉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피부에 이런 열기둥을 만들기 때문에 붉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붉어져서 마치 피부가 얇아져서 안에 있는 혈관이 비친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첫 번째, 실제로 진피층의 열기둥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와 주변의 정상 피부의 데미지로 인해 혈관의 확장이 유발이 돼서 빨개지고,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에너지가 들어간 경우에도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계속 빨개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안면 주사나 홍조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술이 들어가면 붉어지는 현상이 더 당연히 심해지겠죠. 이렇게 흉터 부위가 붉게 보이게 되는 것이 여드름 흉터 치료가 들어간 피부 진피층의 두께 자체가 전체적으로 얇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드름이 터지면 여드름 패치를 붙이나요? 디오덤을 붙여야 해요? 아니면 메디폼을 붙여야 돼요? 이런 질문인데,
자, 일단 각각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여드름 패치라고 알려진 것은 주 성분이 살리실산, 티트리오일, 히알루론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살리신산으로 각질층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는 면에서는 여드름을 가라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시중에 있는 여드름 패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이 함량이 낮아서 각질층이 녹이는 역할이 작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거나 이미 골마서 터질 것 같은 부위에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 듀오덤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상처 부위에 습윤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2차적 세균감을 막아줍니다. 자, 세 번째, 메디폼은 폼 제제로 진물이 많이 생기는 병변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만 자체적 접착력은 없고 붙이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드름이 터질 경우, 첫 번째, 구멍이 작을 경우에는 그냥 오픈시키고 이물질이나 메이크업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만 해주고, 두 번째, 구멍이 크거나 선블럭이나 메이크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듀오덤을 작게 붙여주는 정도만 해줘도 좋습니다. 이때 듀오덤을 길게 붙이면 오히려 주변 모공을 막는 역할을 한다거나 듀오덤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짧게만 붙여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드름 흉터 치료에 사용하는 콜라겐 주사가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로 PLA라는 물질을 피부층에 투여를 해서 피부 속에 자기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자, 미용 목적으로 꺼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 주입하는 스컬트라라는 물질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자기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아주 완벽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입자가 커서 작은 흉터 부위나 피부 표면에 깔아주면 단단하게 남아있는 결절 현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피부층의 흉터나 모공, 결을 좋게 하기 위해 입자가 작게 만들어진다면 이상적이겠죠. 자, 그래서 입자를 작게 해서 나온 주사 물질이 있는데 이를 흉터 부위에 깔아주게 되면 자기 콜라겐 자체가 증가하므로 함몰 흉터뿐 아니라 피부결 자체가 좋아지고 잔주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얼굴에는 여드름 흉터가 없는데 등에 있는 등드름 자국, 흉터로 고민입니다. 자, 등드름 자국, 흉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등드름은 등에 생기는 여드름입니다. 자, 여드름은 피지샘이 발달된 부위에 생기는데 우리 뾰루지라고 다 여드름이 아니라, 여드름은 첫 번째, 피지 분비의 증가, 두 번째, 모공 입구의 막힘, 모공의 과각화증, 세 번째, 여드름균의 증가, 네 번째, 염증 반응. 이 네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결국 등드름도 여드름이기 때문에 얼굴 여드름의 치료 방법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피지 분비가 더 많은 얼굴에서는 여드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덜한데 등과 가슴에 더욱더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이유는 등 부위의 여드름의 원인 네 가지 중에서 2번 모공 입구에 막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등과 같은 부위의 피부의 각질층이 얼굴보다 두껍기 때문에 피지 등이 잘 배출되기 어렵고, 자, 여드름의 원인 피지샘의 염증도 얼굴보다 더 깊은 곳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각종 원인들에 의해 모공의 입구가 쉽게 막힐 수 있으므로 막힐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등드름은 피지 발달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등은 얼굴에 비해 피부가 훨씬 더 두껍고 주로 모공의 입구가 막히는 현상으로 생기므로 치료 때는 얼굴에는 자극이 좀 될 수 있지만 모공의 각질화를 막아주는 BPO,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포함된 연고 타입을 써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등드름으로 인한 흉터는 사실 대부분 여드름 함몰 흉터보다는 자국인 경우가 많으므로 색소 침착이 심하거나 붉음증이 심한 경우에는 VB빔과 같은 혈관 레이저와 색소 레이저를 같이 사용해 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한 다음에 더 흉터가 심해 보여요? 라는 질문인데, 여드름 함몰 흉터가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의 경우에는 함몰 흉터 부위의 색이 주로 피부색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흉터 치료하러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섭시저, 도트 필링에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에 니들 RF라는 고주파 장비들로 아랫부분을 자극하는 시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붉어 보이게 되거나 딱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딱지가 떨어지면서
그 부위가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함몰 흉터 바닥에 살이 차오르게 하기 위해서 여드름 함몰 흉터 치료는 일종의 또 하나의 자극을 주어서 스템셀이 이러한 자극에 의해 다시 살을 차오르게 하는 원리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변 부위가 원래는 색이 별로 차이가 안 났던 부위인데 함몰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색까지 울긋불긋해지니까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겠죠. 자, 물론 무조건 강하게 들어가거나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피부의 궁극적인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는 선에서 안에 있는 진피층의 리모델링을 유발할 수 있는 최대치 에너지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정상 피부보다 최대한 여드름 환물 흉터가 있는 주변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자, 여드름 흉터 치료의 간격은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술하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 하지만 함몰 흉터의 경우에는 함몰의 아래쪽 피부 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해졌기 때문에, 즉 결국 일종의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줘야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술하는 의사들이 시술 방법에 따라서 그보다 전, 후 간격이 짧거나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외국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받을게요. 그래야 효과가 더 있죠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흉터 부위에 새살이 차오르기 위해 데미지를 줬으니 그만큼 데미지에 의해 리모델링이 되고 주변에 손상받은 세포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 피부심 채널의 각각의 영상에서 궁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